실제로 나온 세무조사 통지서인데요. 이게 제가 사진 찍어서 받았는데 좀 어둡게 나왔죠. 이게 납세자 마음도 아마 어두웠을 겁니다. 이런 통지서 받으면 심장이 철렁합니다.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부부끼리 돈을 이체하거나 자녀한테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좌 이체에 무심코했다가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계좌 이체하는 이유는 너무 많겠죠.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생활비를 보낼 수도 있고, 대부분 용돈이나 학비, 생활비 정도는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큰 돈이 이체된 경우나 아니면 본인이 증여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무심코 이체를 했다가 증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를 했는데 어떻게 증여가 되는지, 언제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평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무조사 받은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보통 1,000만 원 이상 큰 돈을 계좌 이체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00만 원 이상 인출을 잘못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비정상적인 계좌 이체나 인출이 생기면 국세청이 계좌를 열어보고 좀 이상하니까 증여라고 생각해서 조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비정상적인 계좌라고 해서 매번 볼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계좌가 적발이 되면 세무조사가 시작이 되고, 그때 통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이체하거나 인출했다고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 나오는 걸까요? 보통은 부동산 취득은 했는데 별다른 수입이 없다거나 아니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국세청에서 전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수입보다 지출 차이가 너무 많아서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비정상적인 계좌 이체가 너무 빈번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사유로 해서 세무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좌 이체만 물어보진 않고요. 몇 년간 사용 내역을 한꺼번에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날라온 세무조사 통지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나온 세무조사 통지서인데요. 이게 제가 사진 찍어서 받았는데 좀 어둡게 나왔죠. 이게 납세자 마음도 아마 어두웠을 겁니다. 이런 통지서 받으면 심장이 철렁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보시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왔고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라고 해서 왔네요. 그리고 조사 대상 세목을 보면 증여세고요. 대상 기간은 2017년부터 20년, 4년 정도 왔고요. 조사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해서 1개월 정도 되고, 사유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한은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자금 원천에 비해서 부동산 취득 금액 등 자산 운용 금액이 과다한 바 자금 출처 부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여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왔죠. 이 형광펜도 제가 칠한 건 아니고요. 이게 납세자가 놀라가지고 칠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왔는데 보통은 일반 세무서에서 오고요. 사실 일반 세무서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상위 기관입니다. 그만큼 세무조사가 좀 센 편이긴 합니다. 이렇게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무사가 대응을 합니다. 변호사가 경찰서나 법원 가서 변호하는 것처럼 세무사가 국세청 가서 조사를 대신합니다. 저도 이런 자금 출처 조사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세무조사 통지서가 오면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직접 전화하시면 안 되고 세무사한테 대신 전화 좀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직접 통화하시면 안 된다는 이유가, 직접 통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증여인지 모르고 다 이야기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세무사한테 꼭 먼저 이야기를 하셔서 통화를 좀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는 세무사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무조사가 시작이 되면 보통 통장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계좌는 국세청이 직접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달라고 하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좌 조회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조회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좀 의심되는 거래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그 계좌 엑셀로 된 거 세무서에 보내서 좀 우리는 성실하게 조사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돼요. 세무서 조사관들도 사람들이어서 좀 협조를 잘해주면 조사를 좀 수월하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지서가 오고 나서 국세청에서 소명 준비 자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청 자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청 자료를 한번 보시면 조사 대상 기간 자금 운용에 대한 출처 소명 준비 자료라고 해서 왔고요. 이렇게 표로 왔는데 꼭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니고요. 이때 제가 조사했을 때 세무조사관 반장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제가 숫자는 좀 바꿨어요. 한번 보시면 자금의 원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썼다, 운용을 했다, 이렇게 본 거고, 원천을 한번 보시면 부동산 양도한 것도 있고, 주식 매도, 기초금융자산이 이 정도 있었고, 근저당 채무, 임대보증금 발생, 소득금액 이렇게 되고, 이게 700원이 아니고요, 100만 원이니까 7억이죠. 7억 4천만 원, 그렇게 해서 직업 2천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본 거고요. 그런데 운용한 걸 보시면 26억을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이 19억이나 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취득한 거,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에도 썼고, 신용카드 사용한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근저당 상환한 것까지 해서 그래서 부족액이 6억 8천이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금 원천은 19억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쓴 거는 정작 26억이나 썼으니까 부족액 6억 8천에 대해서 한번 소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세무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연락이 온 거고요. 그리고 소명하실 사항도 같이 적어줬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보면 조사 기간 내에 자금 운용에 대한 자금 원천을 갖고 와 보라는 거고, 매매 계약서들, 그 다음에 예금 잔액 증명서와 부채가 있었으면 부채, 이자 지급 내역까지, 그 다음에 이외에 채무가 있으면 차입 계약서, 차용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 같은 거 다 달라는 소리고요. 보험료 납부한 것까지,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한 것까지 다 달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받아보면요, 4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을 하는데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돈을 받았더라도 몇 년 전에 받은 거라서 가물가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 계좌이체가 발견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증여세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계좌이체 무심코 했는데 이렇게 조사가 나와서 확인을 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좌이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큰 돈을 주셔야 되면 증여세 공제를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차용증을 좀 쓰는 걸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차용증을 쓰면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빌려준 거니까요. 차용증을 또 어떻게 쓰는지,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인출할 때랑 용돈 줄 때도 조심하셔야 되니까 다른 영상에서 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실제로 세무조사 받은 거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계좌이체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